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떠올린 생각은 틀림없이 누군가 이미 다 했을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별로 흥미롭지 않거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겠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진짜 재밌는 연구 주제를 발견했다면 그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야말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깊이 생각한 끝에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실컷 생각해보는 게 좋아.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49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49번째 시간, 저는 얌얌쌤입니다. 저는 쿠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좀 파고드는 성격이다 하시는 분 우리 멤버 중에 있으실까요? 전 아니에요. 저도요. 저 포기가 진짜 빠른 편이에요. 일단 파고들질 않아요. 아, 파고들지 않고 네. 발빠른 포기. 네. 말씀 없으신 쿠키님이 역시 저희 이거 녹음 시작하기 전에 가장 덕후스러운 사람이 쿠키님이다라고 했는데 되게 극부인하시더라고요. 엄청. 네, 뭐에 꽂혀보셨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항상 꽂혀요. 저는 요즘 데이트 프로그램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되게 갑자기요?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데이트라뇨.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애는 어쩌시고 지금. 방송에 네. 데이트 프로그램이 아.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뭐 솔로 나는 같은 거. 솔로, 뭐 네. 나대지마 심장아, 뭐 여러 가지 방송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의 심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네. 대화하고 네. 사람들의 관계 네. 그리고 그걸 분석한 유튜브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그게 되게 재밌어요. 빠져들진 않았지만 아, 되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기에 빠져들면 어떡하나, 박 사장님. 저는 그냥 그런 이제 인내심이나 성실함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덕후스러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러울 때가 있는데 세상은 원래 덕후가 바꾼대요. 덕후들이 그거에 굉장히 몰입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질 때 끝까지 잡고 있는 누군가가 세상의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어디선가 다 항상 어디선가 누군가에게서 주워 들은 얘기들인데 근데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 생에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지만 한 번쯤 그렇게 태어나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여기 있는 4명 다 덕후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이런 것 짓을 같아요. 하고 있어서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수익 1도 없고 다들 직업이 있고 굉장히 바쁜데 굳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그런 건 덕후스러움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역시 쿠키님 진짜 날카로우시네요. 날카롭죠. 그쵸? 우리 근데- 중엔 가장 예리하시다. 예, 맞아요. 그쵸? 인정.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남편이 또 어딜 가는 거야? 이러는데 어딜 가? 녹음하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아직도 왜 아직도 하는 거야? 저의 최측근들은 되게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걸 아직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덕후 많네요, 우리 넷 다. 그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외부 시선에서. 그쵸. 뭐 하는 거야? 네, 우리가 보기에 진짜 덕후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 기린에 꽂혀서 단지 이렇게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흥미나 이런 걸 넘어서서 깊이 알고 탐구하는 학문으로까지 나아간 한 학자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군지매구의 나는 기린 해부학자입니다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박 사장님의 책 소개 줄거리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기린 해부학자잖아요. 기린을 해부하다니 깜짝 놀랐는데요. 이 책은 책다세에서 추천한 것을 보고 읽게 되었어요. 아마 책다세 추천이 없었다면 절대 집어들지 않았을 종류의 책인데요.
기린 덕후 소녀가 기린 박사가 되기까지의 치열하고도 행복한 연구 과정을 담고 있어요. 군지 메구는 도쿄대에 입학한 후 10년간 30여 마리의 기린을 해부하며 연구에 몰두한 결과 기린의 제1 흉추가 8번째 경추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의 대부분은 이 가설을 검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해요. 포유류의 목뼈는 7개인데요. 기린의 1번 가슴뼈가 8번째 목뼈로 기능한다는 그거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가설 세우고 해부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가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크리스마스나 새해에도 특별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기린을 해부하기 위해서 기꺼이 달려나가는 군지 메구를 보면서 물론 덕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과학자, 우리가 잘 몰랐던 과학자의 참모습을 볼 수도 있었어요. 작가는 이렇게 기린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식은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점은 군지 메구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었는데요. 대학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지 막연했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쭉 떠올려 보다가 기린을 생각해냈고 그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된다면 작가처럼 아이의 마음을 한 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을 추구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기린에 대한 다양한 재미있는 사실들도 알 수 있고요. 해부하는 과정, 연구자들의 고민, 연구 과정까지 세밀하게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 관심이 많거나 과학자나 연구자 이런 분야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일단 이 사람이 정말로 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직업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의 기쁨과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확실히 좋아하는 거에서 열정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읽었고 저는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떤 세상에 쓸모가 되면 좋을 텐데 이 일은 어떤 쓸모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의사분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역시 기초학문은 중요한 거야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방금 좋아하는 거에서 열정이 나오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고 있구나. 이 방송을 좋아하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것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연구하나?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고 8번 경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아니 쓸모하진 않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근데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즉각적인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그쵸, 연구들, 그쵸. 그런 연구들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굳이 왜 연구하지? 그리고 이런 게 왜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왜 제일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좀 신기했던 거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 넓혀가서 어떤 결과에 이를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의 연구자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큰 의문점이 있었어요. 기린을 되게 좋아하고 기린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기린을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데 왜 어떻게 해보라 할 수 있느냐? 저 똑같은 생각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저 읽는 그러셨구나. 내내 계속 저는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고양이 집사인데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고양이 해부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해요. 정말요? 여기 막 쇠골기 그다음에 제육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제육이 뭐냐면은 살을 바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좋아하는데 어떻게 제육을 할 수 있지? 저는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저는 완전 반대로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좋아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돌보고 그것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제 교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것 같고 이쪽은 그냥 기린이 좋은 거예요. 기린을 알고 싶은 거예요. 파헤치고 싶은 거예요. 얘는 어떤 존재인지. 근데 파헤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기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거를. 근데 이제 그것도 고양이도 내가 돌보고 사랑해도 아마 그 고양이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진화의 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들을 동시에 좋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이제 나중에 제가 그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게, 이분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 어떤 학문을 탐구할 때 감정의 개입 정도가 자신의 개인적 감정과 그다음에 학문을 하는 연구자로서의 태도가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자아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들을 명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고, 하지만 되게 크게는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기린의 신비를 밝혀내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기린이 얼마나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비로운 동물인지를 알리고 싶은 기쁨, 막 이런 게 있고, 일부러 죽여서 해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기다렸다가 정말 생을 다한 기린을 이 들어오면 어느 때든 달려나가서 그거를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이 책 내용 보면 깨끗한 크림색을 띈 아름다운 골격 표본을 만들어내서 너무나 기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공포 영화다. 내가 사랑하는 기린의 깨끗한 골격을 보고 기뻐한다. 약간 와, 공포스럽다. 저도 그렇게- 섬뜩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전 좀 이해가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연구 분야가 사실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허구 서사를 좋아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쪽 분야로 먼저 많이 진출을 하는데, 이쪽을 많이 들어오는데, 내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이랑 작품을 분석하는 때 태도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낱낱이 파헤쳐서 나오는 즐거움이 따로 있고, 이제 그냥 그걸 봤을 때 희열, 전율 이런 게 또 따로 있고 막 이래서 약간 종류가 다른 학문의 예, 기쁨을 느낄 수 종류가 있는 다른 거. 기쁨이라고 네네. 생각했어요. 네. 이분은 아마 어떤 연구를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학문하는 것에 대해서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자신이 기린을 얼마나 애정하는지가 중간중간 어떻게 나오냐면, 방금 차차님께서 제육 설명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백물관에 가면 깨끗하게 뼈만 있는 그런 동물의 그 골격을 보게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기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기린의 경우에 경추뼈를 그렇게 표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75도로 열흘 정도를 끓여야 되는 거죠. 이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에서 돼지고기 수육만 생각해도 냄새며 열기며 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감정적 기술은 없어요. 굉장히 덤덤하게 그 연구의 과정들을 기술하고, 그렇게 했을 때 후배가 어쩜 이렇게 선배 대단하다, 이렇게 깨끗하게 표본을 만들어냈냐라고 했을 때, 대단한 건 내가 아니라 기린이다. 기린의 뼈에서는 이렇게 살점을 떼내는 게 훨씬 쉽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러면서 기린을 칭찬하는 거예요. 표본을 만들기 쉬운 것도 기린의 되게 좋은 점이고 기린 덕분이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애정 자체가, 저는 진짜 큰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린이라는 어떤 동물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약간 섬뜩한 느낌이 저도 있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지점이 좀 섬뜩했거든요. 감정이 다 이렇게 소거가 됐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걸 해도 힘든 건 힘든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근데 이분 너무 안 괴로워서요. 그래서 뭔가 되게 왜 일본 만화 같은 거 봤을 때 특유의 밝고 맑은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그냥 있어도 별로 그런 걸 드러내지 않는 문화적 특성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분 이 작가가 제일 처음에 해체와 해부의 차이점이 또 맞아요. 이 책에 나오기는 하는데, 해체를 제일 처음 하러 갔을 때 초, 중고 때 개구리 해부를 했었나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했습니다. 뭘
저 쿠키님보다 어려요.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좀 다르기는 할 텐데 요즘은 이렇게 척추가 있는 그런 멸치도 해부를 못하게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맞아요. 근데 개구리 해부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떨리고 무섭고 좀 생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작가는 처음에 해체를 할 때 메스를 들고 그냥 이렇게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체학자, 해부학자로서 좀 타고났다. 적성이 맞는 되게 것 잘 같아. 맞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지적 욕구를 되게 즐겁게 채워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린에 대해서 평소 이렇게 우리가 외형만 알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동물도 이렇게 뭔가 신비스러운 어떤 진화에 뭐가 있겠구나, 생체적인 비밀이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동시에 같이 느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항인대라는 건데 기린이 목이 되게 길잖아요. 저는 그래서 목 근육이 되게 단단한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항인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목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처지거나 하지 않게 뒷덜미 쪽에서 얘를 잡아 끌어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인대가 있는데 기린이 죽어서 옆으로 딱 쓰러지게 되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얘 힘만 작용해서 목이 뒤로 이렇게 둥글게 휘어져서 이제 사체가 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류들 뭐 시조새부터 그리고 맞아요. 공룡도 아마 이게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건 정말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동물들이 인체가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들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게 뭐 근육이며 뼈며 이런 것들이 발달하여 왔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재밌고 신기해서 좀 사실은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을.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요 내용인 거잖아요. 이 8번 경추. 와, 8번 경추의 기능을 한다. 요것도 새롭게 이 작가가 발견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포유류가 7개밖에 없는데 목뼈가 왜 기린은 이렇게 자유롭게 큰 긴 목을 세웠다가 또 숙였다가 할 수 있냐. 그것은 흉추가 그런 경추의 1번 기능을 흉추가 경추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거죠. 그리고 기린들이 목이 이렇게 긴 게 단순히 먼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킹이라고 하던가요? 싸우는 거. 수컷끼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그런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목으로 싸우는구나. 그래서 뿔도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엄청 단단하다고. 맞아요. 네. 기린에 대한 또 다양한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저 이어서 그 8번 흉추 때문에 기린이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 있는 나뭇잎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땅바닥에 있는 물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물 마시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살아가려면 나뭇잎만 먹어서는 안 되고 물도 마셔야 되는데 그럼 바닥까지 입이 닿을 수 있도록 목이 완전히 활동 범위가 넓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신기했어요. 다리도 쫙 벌려야 돼요. 쩍 벌려. 목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려면 딱 지지해주면서. 근데 또 놀라운 게 이렇게 기린 사체가 많나? 이런 일본이 생각이 났어요. 일본이 네. 기린이 지금 많은 동물관이 거죠. 엄청 많고요. 동물원이. 저도 기린 사체가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30 몇 번째? 근데 물론 이걸 연구하는 학자도 우리 굉장히 연구 분야가 좁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좁은 분야인 거죠. 그 전 세계에서 기린 해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아마도 이 작가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맞아, 새로운 지식이. 사실들이 막 몰랐던 게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책이 넘어가지가 않아서. 필기하신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치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제가 또 전자책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과부하가 살짝 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에세이를 읽듯이 그냥 읽었어요. 그게 그냥. 좋은 거 저는 같아요. 에세이 읽듯이 읽었어요. 처음부터. 뭐야,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에세이 읽듯이 제가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에세이 읽듯이 읽다 보니까 막 사실 여기 뭐 판상근, 경최장근, 환추최장근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한자 지식으로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막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쏟아지니까 이걸 적으면서 읽어야 되나? 막 이러다가 아, 이게 둘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할 저는 그냥 이랬어. 아, 근육 이름이구나. 어, 다양한 네네네, 근육 네. 이름들이 있군. 이렇게 읽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래 이런 근육이 있나 보지 이러면서 이제 읽으니까 또 머릿속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이런 글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조금 있어서 이런 책들은 물론 태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읽는 게 좋고 또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책을 읽으려고 할 때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살짝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제 주변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아마 이걸 읽으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사람의 구조와 비교하면서 읽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가볍게 넘겼다기보다 그렇다고 뭐 심각하게 외운 건 아니지만 상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뼈에 붙어 있구나. 여기와 여기가 연결돼 있구나. 왜냐면 여기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어서 또 아주 빨리 읽지는 않아서 독자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또 관심 있는 부분만 또 되게 자세히 읽긴 했어요. 아까 막 항인대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그 다른 동물의 항인대를 찾아본다든지 근데 또 뒷부분에서는 그냥 또 쭉쭉 넘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완전 문과 성향이어가지고 좀 과학 분야 이런 책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너무 부분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과학 연구라는 것이 가설을 세우고 직접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수정하고 다시 또 연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구나. 전체적인 거 그냥 쭉 스토리 따라가면서 그냥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방법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른 분야는 이렇게 연구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떨림과 울림을 읽고 있거든요. 물리학인데 너무 사랑하는데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 있지 않아요? 제가 약간 물리학이 세상에. 그런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같은 독자가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막 양자론, 양자역학 이런 얘기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독자에 따라서 책을 어떻게 정말 다양하게 읽을 수 있냐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치쿠바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작가가 일하는 곳이 국립과학박물관이라고 이게 치쿠바에 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를 방문하면 이 작가를 만나서 그 해설을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해설을 들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정말 독자에 따라서 책은 정말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과학 분야 책이라고 해서 꼭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고 자기가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의 관심사랑 떨어지는 하지만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그런 글들을 읽어야 할 때가 있고 읽으라고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태도로 읽으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시험이랑 상관없이 이제 제가 지금 딱 드는 생각이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부일 수도 있고 연구일 수도 있고 정말 학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 와도 조금이라도 자기랑 연결고리를 찾아서 흥미를 이으려고 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흥미를 발견하는 것 같거든요. 냠냠쌤이 물리를 잘 모르시지만 읽으면서 또 재미를 찾으시는 것처럼 저도 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국어 수업이든 과학 수업이든 수학 수업이든 잘 몰라도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재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태도 아니면 그런 흥미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근데 진짜 딱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조금이라도 어떤 지점을 찾으면 그 글에 이제 그 책에 싹 빠져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 포인트를 찾은 다음부터는. 근데 그 나의 관심사, 흥미사를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맨바닥부터 내가 관심 있는 거 이렇게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좀 기본적으로 쌓아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나의 관심사든 흥미든 연결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그게 학문적이든 연구적이든 뻗어나갈 수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읽는 맥락이나 장이 책을 읽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평상시에 늘 즐기듯 책을 읽으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정말 자유롭게 각자의 역량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읽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지금 계속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교육의 장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고 그다음에 되게 한정적으로 그 목적과 이렇게 아이들의 뭔가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적, 교수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읽히면 좋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 박 사장님이 말한 거는 이제 교육적으로 무언가를 끄집어내려면 그것에 해당하는 기본 자료나 지식이 제공이 같이 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기린 해부학자면 기린에 대해서 같이 자료 조사도 들어가고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넣는 거죠. 기린이 아닌 다른 동물의 학자들의 책하고 비교도 해가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확실히 학자가 가지는 태도나 아니면 혹은 이제 기린에 대한 컨텐츠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같이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게 읽는 장에 따라서 되게 목적 달라질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저희가 이 책에서 지금 기린의 이야기, 기린 자체에 대해서 막 항인되며 뭐며 되게 재밌는 지식들이 많다 했는데 이 저자 군지매구의 한 사람의 어떤 경험적 행동 이런 것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 거기서도 되게 의미 있는 게 많아요. 그런 어떤 학자의 태도 중에 딱 기억에 남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연구는 밝히고 싶은 의문이 있을 때 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의문은 사실은 그냥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군지매구가 기린이 들어왔는데 무조건 해체를 해요. 해체를 해서 그 구조를 파악하는데 밝혀야 될 수수께끼, 내가 뭘 알고 싶은지 이런 의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정말 해체만 하고 있지 연구나 해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파고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관심사, 의문이 생기는 것도 어쨌든 관찰하고 탐구를 해야 생긴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좋았던 게 여기 지식은 일상을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한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작가의 어머니가 조향사가 되셨잖아요. 향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근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작가 자체도 내가 연구하는 이 지식이 나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나의 후대에 와서 지금은 아무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의 후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고 아 되게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로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되게 부러웠던 게 그 자연과학적 발견의 즐거움이 이 책에도 잘 나오거든요. 우리는 사실 자연과학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발견되는 뭐 지식이라든지 연구 결과의 성격이 좀 다른데 이 사람이 발견하는 지식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아는 거예요. 이 작가만이 그 순간에는 그 흉추가 경추로 기능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잘 묘사돼 있어서 되게 저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저런 또 부럽다. 저런 기쁨이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요즘 막 워라밸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휴식 시간과 휴일을 보장하라 막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기린이 죽으면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잖아요. 맞아요. 막 무슨 이제 몇 초 대기조처럼 이제 바로 뛰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이고 자신이 그곳에 이제 전문가로서 설 정도로 하려면 정말 이제 매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곳곳에서 이제 확인하면서 읽었고 좀 놀라웠던 게 이 사람이 굉장히 비싼 우리는 의료기기로 보통 만나는 그런 기기들을 사용을 해요. MRI 같은 거. 네, CT도 사용하고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연구 환경 네네. 같은. 저는 이 책을 이제 저의 관심사에 맞춰서 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읽기랑 계속 이제 겹쳤는데 저희 연구를 할 때 독서나 읽기 분야에서 읽는 과정은 사실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걸 좀 파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항상 드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읽기 연구하는 걸 보면 MRI 안에서 읽게 해요. 그럼 이제 뇌의 어느 부분이 반짝이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짝반짝. 네네, 눈동자가 어떻게 되고 맞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측정을 해서 이제 뇌과학 연구랑 연결짓기도 하거든요. 뭐 MRI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진짜 연구의 깊이나 폭이 넓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기린의 목 디스크에 대해서 나왔나요? 아니요, 목 안 디스크 안 나왔죠. 나왔어요. 저는 계속 궁금했는데 목 디스크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을까요? 얘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없을 것 같아요. 디스크가 생길 정도로 오래 핸- 살지를 못해서. 아니 그리고 핸드폰 보려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왜요? 물 먹거나.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목 디스크 안 생기잖아요. 길이는 안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다들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작가는 기린의 목에 되게 집착해서 덕후라고 네. 표현했지만 집착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되게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정말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희열이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연구자들은 어떤 거 연구할 때 희열을 느껴보셨어요? 저 궁금해요. 네, 제가 깨달았어요. 아, 박 사장님이 보기에도 나는 약간의 덕후스러움이 있죠, 있겠구나. 있죠. 저는 되게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방금 집착이란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 집착한 거잖아요. 30대를 모두 다 대학원에서 집착하며 그렇죠. 보내. 그럴 때 뭘 발견하셨을 때 제일 기쁘셨어요? 근데 조금 뭘 다른 연구할 것 때? 같아요. 이게 기초학문은 어떤 자연 현상이나 혹은 이런 인체나 동물의 어떤 몸에서 어떤 사실적인 거를 발견해내는 거라면 저희는 이제 교육 관련된 교육학 쪽이니까 응용학문이죠. 그렇죠. 응용학문에서는 새로운 어떤 걸 발견한다기보다는 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어떤 체계 내에서 이걸 보다 잘 설명해내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언어를 볼 때에 좀 더 민감한 능력을 가졌을 때의 기쁨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육과 연결했을 때 그런 거 말고 그냥 문법 아니면 문학 이걸 했을 때 연구할 때 기쁨? 교육에 접목해서 응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 빼고 그냥 내가 알아가는 즐거움,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문학 텍스트 자체를 분석을 할 때는 그 시기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당위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나 단어들이 시간이 지난 지금 돌아봤을 때 섬뜩할 수도 있고 신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찾아내고 이때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네. 이게 그 문학 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었네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있고요. 정말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의 장으로 이끌어냈을 때는 이제 이것을 학생들이 알았을 때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은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 목적적인 활동이니까요. 이제 이 목적이랑 그거 뭐 어떤 학생들의 발전이나 성장에 그렇게 기초적으로 찾아졌던 지식들이 그 접목이 되는 그 노드를 발견하고 이거를 교육 활동이나 내용으로 구현했을 때 그때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박 사장님 별로 그렇게 눈으로 깊이 공감한다기보다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하는 사람도 표정이었어요. 있구나 그런 표정으로 그 표정이 바로 제가 나는 기린의 후학자입니다를 읽을 때의 표정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각자 연구하고 싶은 가설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기초학문이든 비슷하네요. 응용학문이든 비슷한데 네,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학문 종류에 따라 이제 청취자분들이 지루해서 다 끄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학문의 여러 가지 태도 중에 더 좋았던 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 표본을 만드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는 즉흥
즉흥적으로 어떤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오늘도 뼈와 살을 끓이면서 표본을 만들어내고 그걸 고이고이 보존해요. 박물관에. 왜 그러냐면 아주 후세대에 누군가 다른 연구자가 내가 이만큼 나간 그 발걸음 그 다음부터 나가라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기초과학에 우리가 왜 중요한가? 나중에는 뭘 하려고 그래도 그게 없는 거예요. 기둥 자체가, 써야 할 컨텐츠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온라인상에서는 우리가 컨텐츠라고 부르지만 기초과학에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연구들. 지금은 네, 연구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표본이나 박제를 만드는 게 좋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후대의 연구를 위해서는 좋은 건데 좋은 건가? 저는 박제 만드는 거는 정말 너무 끔찍하거든요. 사체로도 네, 사체로도. 해부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 학문이라서 그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 책을 네. 읽을 때는 이 얘네를 이제 사실 개체잖아요. 하나하나의 소중한 개체인데 이걸 분류하고 분석하고 해체하고 해부해서 그 내부를 파헤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라서. 근데 그거를 왜 인정해야 돼요? 근대 학문은 모두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대 저도 학문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분석했을 때 가치나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린이 남들이 하는 아팠을 것을 때 존중해야 한다. 아니요, 기린이 아팠을 때 뭘 근거로 치료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지 치료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그 인공적인 동물원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렇기 생각해요. 때문에 기린은 우리가 치료할 필요 없죠. 아니죠. 아. 아프리카에서 아픈 기린을 만났을 때 치료해주고 아니, 싶잖아요. 해줄 필요 인정적으로. 없고 저는 그래서 저도 박제 너무 너무 싫고 음. 해부도 솔직히 그래서 인간 저는- 때문에 하는 거 많잖아요. 인간한테 도움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읽었을 때 뭐 저는 해부까지는 쿠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쩔 수 없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야 한다면 동물에게도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죽은 사체로 해부까지는 뭐 그래 크게 뭐 그렇게 생각해도 박제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 사람마다 그 윤리적인 감각이 되게 그 선이 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4명 사이에서도 저도 이제 일부러 살상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지식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박제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예전에는 이제 그랬잖아요. 부의 상징처럼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건 진짜 사냥이라든지 이런 건 또 저는 또 완전 또 반대인데 근데 이제 박제마저도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되게 그게 다르네요. 이런 그렇죠. 논의도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달라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이러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싫어하는 그 지점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거든요. 또 왜 그런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게 또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저는 이런 논의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걸 막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서로 학생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잔인한 놈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거를 배제하는 연습들 이렇게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생각을 서로 조금씩 알아가고 엮어나가는 거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네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전 그냥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네, 우리는 이제 윤리나 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그게 항상 포함이 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오늘은 여기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읽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이 책에 나가는 말 부분에 있는 건데요. 8번째 목뼈를 발견한 이후 동물원에서 기린을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중요한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표야 라고 말을 걸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높은 곳도 낮은 곳도 머리가 닿는다면 딱히 경추수가 8개나 9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벽에 부딪혔을 때 손에 든 카드를 잘 이용해 어떻게 길을 개척해 가느냐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제약 속에서 몸의 기본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획득한 기린의 8번째 목표는 제게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거기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내가 뭐 교수가 돼야지 아니면 뭐 연구원이 공무원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덧붙여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의 소중함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같은 흥미를 가진 사람이 다가옵니다.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나 기회를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정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쟤는 이상한 애야. 약간 또라이 같은 애야.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든 저 이런 거 관심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공부하려면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용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학문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제가 접어온 페이지는 엄마에게서 학문의 즐거움을 배우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계속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읽어보면요. 이제 어릴 때부터 기린을 좋아해서 기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께서 연구자나 교수님인가요? 라는 질문이 10중8구 이어집니다. 아쉽지만 물음표. 제 아버지는 평범한 샐러리맨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입니다. 다만 어머니는 약간 특이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안 통한다며 유치원을 중퇴했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집에 간다며 조퇴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학생 때는 그다지 성실한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만큼 심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비가 내리는데도 학교에 가다니 대단해 라며 자주 칭찬했습니다. 황당합니다만 기대치가 낮은 점만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특이한 분이었던 어머니는 내가 중학생일 무렵 문화센터에서 향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이 어머니가 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여태까지 집착이라고 했던 그 집착과 열정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서 학문하는 법 또는 학문의 즐거움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뭔가 읽고 거기에 열정을 보일 때 태도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는 그 사람에게서 지식보다는 태도인 것 같아요. 사물을 대하고 혹은 지식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어떤가. 저는 83쪽에 그 관찰자가 되는 어떤 자세에 대해 나온 부분인데요. 근육이나 뼈의 이름은 이해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이해한 뒤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그리고 해부의 목적은 이름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의 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다. 노미나를 잊어라. 여기서 노미나는 어떤 부위의 명칭 같은 거예요. 일단 순수한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몸 구조를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다. 당시에 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각각의 이름을 구분하여 명기하는 것이 목적인 그야말로 이름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상완두근을 발견하려고 위팔과 머리를 잇는 근육을 찾는다거나 교과서에 이 근육은 두 층으로 나님이라고 쓰여 있으면 두 층으로 나뉜 근육을 찾으려고 했다. 눈앞에 있는 기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관찰한 것이 아니라 옆에 놓인 교과서에 그려진 구조를 기린 속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언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문법이나 이런 걸 배울 때도 명칭에 사로잡혀서 언어 현상 자체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언어 현상을 관찰하는 게 먼저고 그거에 이름을 붙인 건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자꾸 뒤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만 언어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과가 다 정리가 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기본적으로는 그 정리된 것 자체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게 나온 토대나 현상들에 주목하는 자세를 키우면 더 좋은데 그게 되지 않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학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사람으로서 이제 요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 책은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네, 차차님이 읽어주신 인트로 부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군지매구는 자신을 매우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고
평범한 사람이 재밌는 연구 주제를 발견했다면 그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깊이 생각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사사는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책을 읽으시고 기린이 더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아니 흥미로웠어. 저는 신기하긴 했어요. 되게 신기해서 이 맞아, 기린을 맞아. 보면 다르게 보일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기린 보러 가보고 싶다.